이더리움이 정고점 넘고 뭐 개나 소나 똥이나 뭐 이런 거 다 오를 때 그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사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탈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간이 좀 가능하면 내년에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이 오는 게 저는 좀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루님은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1년 보유할 거고 네. 알트코인이 나머지 이렇게 비중이 될 텐데 뭐 단타로 계속 앞으로도 가실 건지 아니면 에어드랍 서칭 쪽으로 가실 건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알트코인 한 달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 몇 네. 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스타일인데, 저는 그렇죠. 웬만큼 이렇게 확신을 잘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대출받아 투자할 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네, 공포감 뭐 그때도 이런 그냥 거. 맨날 자기 전에 다 정리하고 잤으니까. 아, 네, 저는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라 먹거나 아니면 좀 음, 트렌드가 될 때, 이제 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음,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좀, 그, 분할해서 수익을 먹는 편이고, 괜찮은 것 알트코인을 같습니다. 네. 가지고 500%, 1000% 먹어본 적은 음, 저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코인마켓캡이나 크립토 버블이나 아니면 이런 직접 해보는 것만으로도 음, 그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렇죠.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님은 주로 알트는 모멘텀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음,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시장에 주목받고 힘이 센 코인들 위주로 하고 좀 짧게 음, 짧게 수익을 음, 가져간다. 근데 이게 또 네, 괜찮은 맞습니다. 게 기본적으로 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수익은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음, 비트코인 한 1년 안에 두 배는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다들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에이 이러거든요. 근데 음,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배 하면은 뭐 어, 우와 하거든요. 1년에 두 네, 배면 그거 그렇죠. 그냥 전 재산 네, 다 넣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코인계에서 아, 에이 그거 먹어도 되겠어 뭐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욕심을, 알트코인은,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당연히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면은, 알트코인은 진짜 등락이 어마어마하니까, 음,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음, 애초에 길게 가져가지 못하겠다는 음, 거를, 제가 저를 안 겁니다. 음, 너는 이걸 오래 못 가져갈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애초에 큰 돈은 그냥 이렇게 우량 쪽에다가 박아놓고, 네, 나머지 금액 가지고 그냥 단타 치는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음, 제가 하루님께 한 가지 좀 제안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네네, 자발트 중에 몇 개를 좀 골라서 예를 들어 좋은 모멘텀에 잘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네네. 소액으로 뭐 한 10만 원에서 뭐 50만 원 사이에 소액으로 그건 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두세 개만이라도. 어, 1000% 한번 수익을 그러면, 한 번도 가져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맞아요. 코인계 1000% 정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10만 원만 갖고 있어도 그게 1000%가 되는 경험이 있으면 아, 이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 느낌을 음, 일단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비슷하게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음, 한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챌린지 해보겠습니다. 네, 다 팔진 말고. 네, 뭐, 네, 일부 수익 실현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안 들고 있는 게 음, 그동안 너무 익숙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남겨두거든요. 혹시 음, 모르니까. 예, 심신의 압니다, 위안을 압니다. 뭔지 위해서. 압니다. 네, 한 1000% 오를 수도 있잖아. 음, 1000% 올랐을 때 내가, 네, 다 팔아버리면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직 음, 조금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러면 올라도 기분 좋고 떨어져도 기분 좋아요. 이게 뭐 음,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음, 오르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아, 다 팔지 음, 않길 잘했다. 이런 정신 승리할 수 있고 떨어지면은 그 대부분을 팔았잖아요. 아, 음, 팔길 잘했네 하고 정신 승리할 수 있고 정신 승리 측면에서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번 어, 조금이라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이 경험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한 20% 정도 그 에보라는 코인이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있는데 소액이에요. 네네. 네네. 정말 소액이라서 한번 계속 가져가 보는 챌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1000% 수익을. 네. 아, 이거 에버 투자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 아, 맞아.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하루님의 챌린지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음, 네. 네, 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데니월드님은 네, 이번 시즌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하루님이랑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주로 알트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전략이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무조건 이제 원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초반에 음, 내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항상 얼마를 들어가든 원금을 회복하고 난 뒤에 그럼 한 200% 수익이 나면 나머지 100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원금 찾고 다시 원금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식을 항상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네. 근데 처음에 잘못 선별했을 땐 빨리 손절하죠. 그 잘 선별하면 어쨌거나 원금은 가져왔으니까 알트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00% 수익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와, 그 전략이 이제 제 기본 전략, 비트하고 이더 말고, 그러니까 다른 음, 알트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조금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사실 요즘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리셋하자 해가지고, 좀 많이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남아있는 게 있긴 한데, 거의 뭐 큰 건 많이 없고, 아무튼 제가 하고 있던 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고, 다시 한번 시장이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급변하니까 알트는 오래 가지고 있기가 조금 제가 보니까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빨리 변하니까 리셋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수익했으면 정리하고 지금 최근 저의 전략은 좀 조금 무포지션이라고 하죠. 약간 네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최근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네요. 시장에서 제3자의 눈으로 예. 냉정하게 차갑게 네. 들어갈 수 예.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되게 좋은 네, 관점이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다시 리셋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전략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저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 네, 알트코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 저는 되게 놀랐는데, 샌드박스 아시잖아요. 음, 아, 샌드박스 전 세계 물량의 25%가 한국인이 갖고 있대요. 아, 그거 야, 보고 저는 진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비트토렌트가 한 20%인가 갖고 있고, 리플은 오히려 어,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야, 솔직히 제 눈에는 샌드박스나 비트토렌트 똥코인이거든요. 제 눈에는. 음, 근데 솔직히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리셋을 하면 그거 안 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맞아요, 내가 옛날에 사갖고 갖고 있다는 이유로 존버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기회비용이 네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물론 오를 수도 있죠. 제가 똥코인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갑자기 어떤 뭐 중국 부자나 중동의 부자가 나 1조 원어치 살 거야 하면 오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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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가능성이 빵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네. 거에 갖고 있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갑게 쫙 정리한 다음에 좀 신선한 코인, 좀 오를 것 같은 코인에 거기에 태우는 게 여러모로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맞아요. 네, 데니얼드님 네 전략 들어보니까 또 궁금한 게 아마 다들 올라가면 100% 오르면 네 원금 회수해라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네네. 네네. 하지만 두 가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0%갈 때까지 못 기다린다. 아, 이게 첫 번째 난관이고, 두 네. 번째는, 오르면 뭐 그래도 다 버틸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떨어지면 손절을 칼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손절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가, 일단 알트는 손절 기준이 그 두 가지인데, 이제 내가 투입 금액 있잖아요. 투입 네. 금액 자체를 손절로 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야, 100이다, 1000이다 하면 1000은 다 1을 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 1000이 들어갔는데 1000이 0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버티는. 0까지는 안 음, 가지만, 그럼 뭐 네. 의미 없는 숫자가 되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뭐 90%까지 떨어지면. 원래 그러니까 90% 이하까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음. 들어갈 때요. 알트 중에 들어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다 사라져도 된다. 그렇죠. 다 사라져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알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이제 완전 신생에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정보도 없고 그런 것들은 내가 뭐 들어가면 100을 다 잃는다는 각오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버린다는 각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를 이제 들어가고 또 다른 건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들어가는데 내가 분석을 잘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네. 이상하게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손절을 하죠. 뭐 한 음, 음, 50 정도의 손절을 하기도 하고, 뭐 음, 아니면 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알트 손절은 그 시장에 따라서 이게 워낙 알트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50 빠지는 거는 뭐 일이 아니거든요. 뭐 네. 60도 빠지고 70 빠졌다가 다시 2, 300 가니까 이거 음. 그냥 70에 손절했다가 다음 2, 300 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알트는 그 알트도 이제 시총마다 전체적으로 좀 다르게 하는데 저는 완전 신생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100을 각오하고 들어가지고 스타트업 투자할 때처럼 한 10개 이렇게 들어가서 10개를 나눠가지고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겠지 이 생각으로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개 버리고 예. 보니까 데니얼드님은 VC네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벤처 투자해요. 벤처 예, VC 개념. 캐피탈이시네. 네, 예. 개인 그냥 데니얼드님 VC. 투자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네. 개인 VC 느낌으로 네네. 초창기에 맞아요. 들어가서 이거 네네.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그냥 망하는 거고 이 10개 네네. 중에 하나만 되라.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시네요. 이게 되게 상남자 스타일이야, 역시. 그러게요. 이게 저게 나머지 하나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네. 이제 하나가 9개를 다 커버하는 게 가능한 네. 시장이라는 건 아는데 네.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웬만큼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도 이렇게 자기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드가 뭐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넣으면 안 되고, 뭐 한 3, 4개 들어가든지 6개를 남겨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드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를 네. 분산한다. 네, 이렇게 먼저 그게 먼저 이해했습니다. 필요하고, 네. 시드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 한 다음에 이 정도 시드는 다 버려도 된다라는 걸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좀 퀀트 투자 같은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퀀트 투자도 좀 그렇게 뭐 소형주에 네. 퀀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죠. 특정 한두 개가 나머지 수익률을 다 커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자기를 먼저 아는 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성향이구나 나에 네.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해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하루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대부분이 비트와 이더에 투자가 좀 많이 돼 있고요. 걔네들은 뭐, 지금 생각으로는 뭐, 시점이 언제일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올해 매도할 생각은 없고, 내년에 한 1, 4분기나 2, 4분기 정도의, 이제 수익 실현, 저는 항상 분할 매도합니다. 매도할 때도. 근데 비트코인은 다 팔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2개 정도? 현물로 2개 정도는 하락장이 와도 그냥 맞으면서 갈 생각이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또 이렇게 하락장이 얼마 없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엑시 있죠. 인피니처럼 이제 끝났다고 막 꼬라가 올 줄 알았는데 뭐 계속 천천히 그렇죠. 우상향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도 그렇게 갔으니까. 네, 그쵸. 네, 보험 네. 삼아서 2개는 왜냐면 내가 다 팔면 다시 못 살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은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어느 타이밍에도 팔면 못 사거든요. 맞아요. 네, 팔고 나면 그 가격보다 항상 높아져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니까 2개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 2개만 뭐 한 20년 가져가면 분명히 부자일 괜찮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20년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비트코인 2개 없다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음. 없으니까, 네, 그거는 데니얼드님 말씀대로 맥스페인이 뭐 70%, 80% 되더라도 네, 손절 안 하고, 네, 비트코인은 2개 정도는 꾸준히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그때 돼봐야 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비트와 이더를 좀 가장 큰 비중으로 그런 식으로 갈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현금 흐름이 그냥 매달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네, 앞으로도 계속 알트 위주로 투자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몰빵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 부분은 또 데니월드님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의 조금씩 갖고 왔네요. 네, 영향을 많이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제가 사업으로 인한 그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월 수익, 월급이라고 할게요. 네, 월급을 이용해서는 매달 저는 신생알트 위주로 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투자할지 되게 철저하게 찾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예, VC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뭘 좋아하나 이거를 진짜 리서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고 해서 그리고 제가 뭐 백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리서치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아마 저보다 이렇게 정보 얻는 리서치 많이 하시는 분이 코인계에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하는 게 또 좋은 점이 내가 공부해서 또 괜찮은 것 같으면은 방송에서 이야기해주면 그게 또 컨텐츠가 음, 되잖아요. 음, 예, 음, 동기부여도 충분히 많이 되고 있고 무언가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난 그걸 못 찾으면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시장에. 그래서 음, 동기부여가 좀 확실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음, 열심히 찾고 있고. 근데 제가 잘 찾아놨다가 안 산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제 음,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전 눌림목이 아니면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중에는 전 못 사거든요. 네, 하루님 잘 아실 텐데. 근데 그게 차트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라는 게 가지고 있지 않고 고점에서 산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실제로 네. 잘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그게 맞는 자리인데 열의 여덟 아홉은 고꾸라지고 음,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돌파 매매는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뭐, 최근에는 그로 인해서, 네, 손실금이 뭐, 사실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꼬꾸라진 음, 다음에 사니까, 올라가고 음, 있을 때 안 사니까, 제가 원하던 자리 다 오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제가 관심 갖고 보던 코인들이 원하는 자리 다 와가지고, 아, 이제 뭐 사야 음, 되지? 약간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받으니까 지금 현재. 올랐다는, 아, 네, 자리 다 와줬어요. 아시죠, 하루님? 음, 내가 사고 맞아요. 싶었던 코인이 다 좋은 자리 다 왔어. 또 막상 음, 오면은 아, 이게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음, 투자라는 게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원칙을 세워도 어려운데 원칙 없이 그렇죠. 투자하면 진짜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코인들이 지나고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음, 팬들도 그랬고 온도 코인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음, 관심 가졌지만 안 산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는 그래서 계속 저는 안 샀지만 한두 개는 사요. 한두 개는 뭐 음, 지켜보려고. 근데 그렇게 음, 보니까 대부분 틀린 것보다는 맞추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알트 언급도 사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음, 하지만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물론 크게 빠진 것도 있어요. 뭐 월드코인 같은 거 반토막 났는데 그런 음,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승률로 봤을 때는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코인 어, 중에서 오른 게. 근데 요즘에 뭐 장이 나쁘진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음, 근데 제가 단점 중에 하나는 밈코인 같은 거는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스테레오 타입일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대체, 이거 왜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네, 코인이 맞아요. 사실 메이저 코인이네, 뭐 밈코인이네, 뭐 너는 그나마 낫네, 좋네, 막 나쁘네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다 밥에 똑같죠. 그나물이고, 네. 네, 어차피 뭐 누가 더 쓰레기냐의 싸움이지, 음, 오를 것 같은 코인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음, 그 핵심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도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데 열심히 좀 뒤지고 유튜브도 좀 뒤지고 하면서 좀 언급이 많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3월, 4월, 5월 뭐 3달 동안 그거를 좀 나름 검증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골라놓은 코인들이 진짜 가냐 이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음, 이렇게 투자도 좀 했는데 낙코인을 제외하고는 코인 장이 뭐 이렇게 좀 별로였으니까 뭐 잘 간 건 없는데 그래도 골라놓은 게 그 와중에도 좀 오른 것들이 있는 걸 보고 뭐 온도 코인이나 팬들 코인은 그 음, 와중에도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코인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과거에 스터디 했던 대로 좀 이제 산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장세가 강한 것 같고, 이게 진짜 다 같이 해피해지는 장은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갱신하는 그 시점이라고, 네, 음,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네. 되면은 되게 많은 알트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장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찐 불장이잖아요. 하루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더리움이 정고점 넘고 뭐 개나 소나 똥이나 뭐 이런 거 다 다 오를 때 가죠. 그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사실. 한 3개월 3개월에서 다, 6개월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탈출 준비를 해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돼요. 우리는 해야 빠빠이 돼요. 할 시간이 가까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간이 좀 가능하면 내년에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이 오는 게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막 아까 말했던
별별 코인이 다 가면은 마무리가 되는 게 부동산도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자꾸 매칭해서 생각해 보면은 네, 맞는 것 비슷하거든요. 같아요. 네. 막 뭐 음, 지방 부동산 아니면은 뭐 아파트를 떠나서 이제 비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 지산 이런 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항상 피날레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가기 시작하면은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다 오르면 우리는 탈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그땐 새로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씩 네. 떠나야 됩니다, 오히려. 음, 음. 맞아요. 이 거래량이 줄면은 내가 거래하는 대금을 줄이는 게 약간 원칙, 예, 저도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알트코인 쪽 한 세 개씩 골라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맞아요. 구독자분들은 놓치지 않고 아홉 개, 세 개씩 얘기해서 아홉 개 남았다, 아홉 개 다섯 거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도 나름의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 이제 지금 현재 나의 관심 섹터, 관심 분야 이런 게 있다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좁혀지는 것 같은데 AI랑 저는 디파이장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디파이장. 음, 그러니까 돈을 예치해 두고 이렇게 이자 받아 먹는 게 그런 코인들이 올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메커니즘이. 왜냐면 예치를 해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물량이 락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량이 줄어가지고 올리기가 좋은 상태가 돼서 디파이 쪽. 나머지 하나는 게이밍과 RWA 이거 두 개를 지금 계속 비교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은 또 게이밍인데 RWA도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네 개의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RWA, 게이밍, AI, 디파이 네. 네 개 섹터를 보고 음, 있습니다. 그 디파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생태계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더리움 계열도 있고, 뭐 솔라나 계열도 있고, 뭐 최근에 뭐 베이스 계열도 있고, 어느 네, 쪽을 좀 유심히 보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이더리움 계열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계열로. 네, 솔라나 쪽은 그러니까 이건 저의 이제 그런 과거의 솔라나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어가지고 저의 편향이 묻어 있는 건데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니월드 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레이어 2 생태계 보고 있고요. 네. 레이어 2 오, 생태계 레이어 중에서 2는 그러면 이더리움 계열 레이어 2 말씀하신 그죠. 건가요? 이더리움 계열의 레이어 2니까 레이어 2 뭐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죠. 뭐 네네. 리니아라든지 뭐 음, 굉장히 크니까. 그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알트 이더가 오르면 알트가 같이 순환 펌핑 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음, 그 자금이 레이어 2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함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자산이 음, 원래 다른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더가 계속 가져가네 이런 느낌? 제가 음. 해보니까 혹시 다른 알트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맞아요. 음, 네. 그래서 괜찮네 하면서 이제 레이어 2가 좀 확고해지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 몰리네. 그래서 레이어 2들을 좀 뒤늦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 2 중에 리네아나 이런 거 위주로 좀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지 레이어 좀, 2도 좀 신생 쪽으로 보고 예, 계시네요. 신생 쪽으로 보고 있고 이미 음, 지나간 것들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생 쪽으로 좀 위주로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네. 다 못 보기 너무 위해서 몇 많죠. 개 정말 너무 그냥 많죠. 너무 많아서 몇 개 선택해서 한두 개씩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쪽 생태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더가 불장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원래 그 코스모 생태계 쪽에 있었는데, 제가 코스모 생태계 하니까 코스모스에 아톰이 있거든요. 그 아톰 네. 가격을 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음, 코스모 생태계가 아니고, 아톰은 그 엔진을 만든 거고, 거기서 파생한 그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꽤 커요. 그래서 그쪽이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개발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체인입니다. 기술력으로 괜찮아서. 그래서 그쪽은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고, 생각보다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계속 보고 있고, 그두 개 하고, 최근에는, 좀 늦었는데, 통코인도 좀 보고 있습니다. 통코인, 이거 네. 심상치 않네 신흥 싶어서. 강자죠. 음. 네, 그래서 통코인도 몇 개 해보고 있어요. 디파이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후발주자긴 한데, 기술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얘네들이. 독특한 마케팅이 잘 되니까. 마케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네. 그게 또 깡패죠, 깡패. 힘이니까. 사실 솔라나도 기술력보다 마케팅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역시 솔라나도
솔라나도 제낄 수 있겠는데 뭐 이러면 이렇게 더 발전하면 저도 좀 오히려 그런 네, 생각하고 있어요. 더 발전하면 솔라나보다 더 힘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그런 마케팅적으로 따지면 커뮤니티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볼 수 없어서 좀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레이어 2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으니까 너무 와, 많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빠지면 산다 그랬잖아요. 빠진 게 네. 너무 많으니까 아, 너무 선택지가 아,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레이어 2 이렇게 복잡할 바에는 그냥 이더가 아, 낫겠다. 이더가. 레이어 2 할 네. 바엔 뭐 어차피 그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네, 워낙 많으니까 그럴 맞아요. 바엔 네. 그냥 아, 이더 몰빵하고 이더 계열은 끝내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오히려. 괜찮습니다. 레이어 2가 잘 되면 2단은 무조건 더 잘 되거든요. 상승률이 네. 좀 적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그거 괜찮아요. 갈라먹는 거 생각하면 예를 음, 들어 레이어 2가 뭐 내가 10개 투자했는데 그게 다 이더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봐도. 맞아요. 내가 이더보다 확실히 잘 갈 거를 잘 찍어서 투자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할 것 음, 같더라고. 그리고 그 음, 스트레스와 맞아요. 네. 빠졌을 때 그 고통 그런 걸 음, 생각했을 때 이더는 빠져도 마음 편하잖아요. 제가 이더 뭐 한 두세 배 선물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음, 70%까지 맞았는데 다 이제 회복되고 약간 어, 플러스가 됐거든요. 와,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요. 이더니까. 음, 근데 레이어 2면 못 버틸 것 같아서 레이어 2는 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레이어 2 할 바엔 그냥 이더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음, 느껴지는 게 음, 그리고 스택스 할 바엔 그냥 비트코인 하는 게 비트, 나은 것 같고 예, 음, 진심입니다. 음, 그러면 물론 조금 덜 벌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는 훨씬 적습니다. 음, 음, 음. 스트레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투자 맞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음, 말인지 알 텐데 스트레스가 높은 투자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스트레스가 적어야 이렇게 몇 년이고 계속 가져갈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음,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은 음, 1000% 음, 수익은 진짜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마 음, 진짜 막 멘탈이 가루가 될걸요. 너무 음,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맞아. 텔레그램 쪽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한 2, 3주는 그 P2E 찾다가 텔레그램 쪽 계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여기는 정말 너무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투자 아이디어는 통코인이 올해 한 세네 배가 이렇게 한 번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음, 원래 시총 8위까지인가 갔었는데 약간 좀 텔레그램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유통 물량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 가격이 떨어져서 시총이 떨어진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건 유통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 어, 수정이잖아요. 코인마켓캡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자기들이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통 물량 수를 임의로 그렇게 숫자를 줄였어요. 자기네들 갖고 있는 걸 음, 유통 물량을 빼고 유통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시총이 갑자기 11위가 된 거지 가격이 떨어져서 11위가 된 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음, 모르셨을 텐데. 그래서 톤 음, 계열은 지금 그 어디보다 되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음, 데니얼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텔레그램은 커뮤니티 그 자체잖아요. 진짜 말 그렇죠. 그대로 그 자체가 그냥 10억 명이고 10억 명? 한 9억 명 이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10억 명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어, 10억 명 되고 음, 있는 커뮤니티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야, 인스타, 페북 뭐 요 정도? 뭐 트위터 뭐 요 정도밖에 없는데 텔레그램이 당당히 엄청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텔레그램의 CEO 인터뷰도 제가 봤어요.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음, 텔레그램 CEO가 있을 거잖아요. 예, 이분이 암호화폐 엄청 친화적인 분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분이 어, 부동산 자산도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야, 랜드도 없고 리얼 에스테이트 하나도 없고 요트도 없고 네. 자기는 그냥 현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코인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프리덤이다. 그래서 음, 나는 어디에 얽매이기 싫어서 어,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지 않.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 사람 웃기니까 부동산은 정리하기 예, 힘들고. 자산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 어, CEO인데 그 분이 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음, 톤코인 생태계는 어, 진짜 정말 유망하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그런, 엄청 들었거든요. 제가 어, 하루님한테도 톡으로 저번에 얘기 들었는데, 톤코인의 제 성향상 안 빠지면 못 사거든요. 이게 한 음, 6.4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 원대가 진짜 되게 콘크리트 같아요. 안 깨지더라고. 이게 음. 한번 깨지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 조금 살까? 조금 사면 빠질 텐데.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일단 조금 사갖고 좀 떨어뜨려 줄까? 이런 아, 생각이 좀, 셀프로. 그럼 예. 제가 이어서 하면 되나요? 일단 제가 좀 희생을 해서 좀 들어가는 다음에 좀 떨어뜨려 볼 테니까 그때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빨리 농담이긴 되세요, 사고 한데, 나서. 네. 톰코이는 진짜 정말 정말 유망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음. 뭐 3대장이 비트, 이더, 솔라나인데 이번 시즌엔 어렵더라도 다음 시즌에는 톰코인이 솔라나 저는 이길 것 같거든요.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코인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총 9위인데 그 위로 이제 스테이블 빼고 몇개 안 스테이블 남았죠. 코인 빼면은 도지 리플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 네네. 위로 그 솔라나 바로 위로 계획인데 솔라나죠. 네. 네, 야, 그러면 진짜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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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33조 정도 될 거예요. 솔라나가 한 100조 정도 되고 3분의 1 음, 사이즈거든요. 네. 솔라나가. 야, 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기는 거는 저는 머릿속으로 좀, 아예 안 그려지거든요. 하지만 음, 톤코인이 솔라나를 이기는 거는 그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네, 저는 시간 문제라고 느껴져요. 저는 오히려. 솔직히 솔라나가 뜬 게 뭐 기술이 우세해서도 아니고 커뮤니티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마케팅과 밈 덕분에 떴다고 생각하거든요. 밈 네. 외에 솔라나가 잘하는 게 뭔지 제 눈엔 너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솔라나는 좀 내재적 파워가 톤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CEO의 음, 성향 이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음, 중요하죠. 텔레그램의 CEO는 진짜 암호화폐 이렇게 친화적이구나. 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열었을 때 혹은 인스타를 열었을 때 지갑이 상위 메뉴에 안 들어 있잖아요. 네, 지갑 연결을 하면 텔레그램은 거의 위에서 두 네. 번째 월렛이 뜨거든요. 그만큼 어, 월렛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 쓸 때 카카오톡은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우리 선물하기 그런 거 이제 일상화가 됐잖아요. 네, 전 네, 네. 앞으로 텔레그램이 톤코인 이용해서 뭐 돈을 전송하거나 뭐 나중에 쇼핑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러면서 텔레그램 쪽 생태계랑 텔레그램이 돈을 진짜 많이 벌겠구나. 그 돈을 코인 쪽으로도 엄청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듯이. 그래서 엄청, 텔레그램 주식을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엄청 열심히 음, 찾아봤어요. 근데 상장이 안 돼 있네. 상장 안 돼 있죠.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알짜 기업인데 상장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야, CEO가. 우리 묶이는 거 음. 싫다 그랬잖아요. 이게 상장시키면 그러겠네. 투자자들이 그렇죠. 얼마나 또 이렇게 예, 묶이겠어. 맞아요. 저거 보고 예. 맨날 법원 웃기지. 가갖고 막 죄송합니다 막 음. 하잖아. 음. 그 꼴을 보고,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음, 자유로운 영혼이더라고. 이 텔레그램은 음. 심지어 그러니까 서버에서 메시지 했던 거 달라 그러면, 못 줘. 네, 이러고 다 안 돼. 말잖아요. 예, 카톡은 다 네. 맞아요. 주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뭐라 그래,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 배짱? 뭐 이런 게 진짜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코인의 익명성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호환이. 예, 맞아요. 네. 예, 예. 사실 그런 거랑 연결되면서 지금 음, 텔레그램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음. 갑자기 뭐 텔레그램 광고 같이 됐는데,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면서 이런 얘기 막 했더니, 갑자기 이제는 하다 하다 텔레그램 광고까지 하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 텔레그램에서 누구를 스폰해줄 그런 사이즈가 아닌데, 네, 이렇게 텔레그램 광고 진짜 전혀 아니고요. 네, 텔레그램이 주식이 상장되면, 네, 저는 유의미하게 큰 금액으로 살 의향이 있어요. 네, 이게 텔레그램을 음,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음, 그런 맥락에서 톤 코인은, 이거 뭐 투자 추천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떨어지면,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네, 떨어지면 매수를 할까, 네, 진짜 진지하게 음. 고민 중입니다. 대체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튜브 코인, 뭐 트위터 코인, 뭐 그러니까요. 디스코드 코인 이런 게 없으니까 음, 지금 현재 코인판에서 좀 약간 뭐그 엔비디아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대체 음. 회사가 없는 그런 존재인 만약에 것 일론 같습니다. 머스크가 X코인을 내면,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예, 대체가 네, 되니까. 괜히 일론 머스크 그 도지 때문에 뱉은 말이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자기가 도지 창시자도 아닌데 도지는 왜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트위터 인수할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네. 엑스코인이 나오면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엑스코인이 음. 나오기 전까지는 톤코인이 대단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또 코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 어떤 메신저처럼 돼버렸죠. 네.
뭐 블로거처럼 이제 뭐 자기 개인 의견이나 이런 것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투자 모임 방이나 이런 의견 공유 방도 코인은 단톡방 이런 게 아닙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다 위주로 되어 있어요. 네, 참고로, 네, 성정길 채널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데니월드님,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투자 추천하고 이런 거는 사기니까, 네, 현혹되지 마시고, 네. 저희 수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확신을 얻는구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구나 이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보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매수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매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음,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튜브에서 뭐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코인 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근거를 본인이 리서치를 해서 그 근거를 좀 이렇게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사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보면요 오래 절대 못 음, 가져가거든요.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 불안하고 그 사람 말도 뭐 방송하는 거 없나 찾아보고 정보 찾아보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걸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거든요. 직접 확신은 직접 코인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DYOR인가요? DYOR? 네. 그 맞죠? 이렇게 정보는 직접 찾아보고 확신을 얻으라고. 제가 이제 이거 요즘은 do your own research거든요. 그러니까 아, 투자하기 전에 조사를 직접 수행해 음,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사요? 뭐 하다 물어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딱 한 줄로 답하거든요. DYOR. 음, 음. 너가 직접 찾아봐. 근데 이런 점에서 조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 흔들리고 길게 아까 말한 추세를 길게 가져가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좋은데요. Do your own research요?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코스다는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만 보시고 투자는 네, 본인의 직접 리서치 후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들 BYOR 하는 투자 네, 하시기 좋네요. 네, 바랍니다. 네, 네, 여기서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